네, 11월 미 대선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첫 TV 토론 대결 이후 트럼프 압승 결과가 나오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 과연 후보 교체론이 현실화할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TV 토론 이후 네, 바이든 대통령 사퇴론이 계속 나오나 봐요. 네네. 예. 지금 그 뭐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참패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죠.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배경에는요, 가장 큰 것이 그 2020년 그 대선 토론 당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특징이라는 게 저돌성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시원시원할 정도로 말을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각종 그 발언에 있는 그 사실의 왜곡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2020년 대선 때는 굉장히 차분한 그 어조로 잘 짚어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메시지 전달이 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4년 전에 바이든과 예, 이번에 예. 바이든은 달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그러면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지 그 원인이 전통적으로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우려하던 것들 너무 노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발음이 불분명하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주요 개념들을 빨리 떠올리지 못하고 이제 지금 이 장광설을 늘어놓는다든가 예.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지금 그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게 현실 정책 측면에서도 과단성 있는 모습을 못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게 예. 여러 가지 결합이 되면서 결국 그 이 대선 토론은 일차 대선 토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대세론이라든가 이건 좀 여전히 섣부른 것 같아요. 지금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4개월이나 남아 있고요. 예. 이게 아마 역대 미 대통령 선거사상 이렇게 그 이 도전자와 현직자가 양쪽 다 높은 비호감도를 보이면서 경쟁하는 적이 아마 사상 처음일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양쪽 다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이제 노쇠 리스크라는 예, 게 예. 있고요. 다른 한쪽은 어딘가 위험하고 뭐 이번 토론에서 조금은 기존과는 달리 좀 그래도 이 진중한 모습을 보여준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 여전히 전 위험하고 대통령 얼로 말씀하시는 튈지 거죠? 모른다 이런 평가들이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또 약점이기 때문에 양쪽 다 아마 이 대선 가더라거나 앞으로 4개월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대표적으로 얘기한 사법 리스크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것 같은 노쇠 리스크 같은 문제들이 한 세네 번 정도는 제가 볼 땐 수시로 나올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예. 사법 리스크와 노령 리스크는 사실 원래 제기됐던 문제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번 대선 토론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반복되면 다시 말해서 토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말을 더듬는다든가 예. 제대로 개념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대선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지만 네. 그렇게 크게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면 아마 이 TV 토론 당일은 오히려 뭐 1% 정도 앞섰다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고요. 예. 그 다음 날 실시된 것들을 보면 한 2% 정도예요. 41대 43 예, 이렇게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정치도 이미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뽑을 사람은 뽑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중도층에 미칠 영향인데 예. 그 같은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이게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사법 리스크도 그렇거든요. 예, 예. 지금 그 이미 그 5, 6월에 이슈가 됐던 그 성추문 리스크 같은 경우에 7월에 지금 확정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 임기 중에 있었던 그 각종 행위들은 면책 특권 논란도 지금 다시 한번 7월 중에 지금 부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느냐가 남아 있는 거고요. 예. 사실은 TV 토론 내용들을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했다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못한 거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 많은 언론에서 교체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예. 그리고 교체론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교체를
될 수 있을까? 또 민주당에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나약함이라든가 이 연령 변수라는 게 이게 그 일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도 지금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5, 6월에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있을 때 정상적인 현직자라면 이미 벌써 여론상 상당히 따돌리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직무 수행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쪽이 많다 보니까 예. 아마 진보 언론들 중심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뉴욕타임스라든가 이런 데 지금 사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반반이라고 봐요. 하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정말 위기의식도 있는 거고요. 예, 예.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11월 5일로 예정된 이 대선이 되면 지금은 새로 표를 어떻게 끌어오는가 보다는 이 참여율, 그다음에 얼마만큼 지금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각 당 지지의 성향표를 끌어오느냐에 있거든요. 예, 예. 사실 그걸 독려하는 의미도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 유권자의 72%가 바이든이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네네. 실제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긴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8월 19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나는 이제 지금 그 후보 선출을 원하지 않는다 사퇴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이 미국의 그 양당에서 후보를 확정하는 방식도 대통령 선거 본선 방식이랑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각 그 이 줄을 돌면서 경선을 해서 자기한테 투표해줄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령 내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으로 뽑혔다라고 해도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바이든 대통령한테 투표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 후보자가 정해진다면 예. 그 후보한테 이론적으로 투표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교체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건데 문제는 이제 와서 각 주의 주별 경선을 다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정통성 논란이 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은 아내인 질 바이든 여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과연 질 바이든 여사가 네.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밀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질 바이든 여사하고 바이든 현 대통령의 관계가 뭐 단순한 이제 이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언을 지금 실질적으로 해준 관계였기도 하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옆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가장 잘할 거예요. 네. 만약에 이 바이든 여사까지 만약에 이 사퇴를 네. 권고를 하게 되면 이때는 좀 심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질 바이든 여사가 지금 와서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무슨 결정적인 어떤 징후가 보이지 않는 이상 네. 뭐 정말 건강이 급격스럽게 더 악화가 됐다든가 하는 게 아닌 이상 최근까지는 투표라는 문구가 적힌 원피스도 입고 네. 나오고 예. 해서 계속해서 바이든 사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 방향으로 갈 예, 거예요. 그 방향으로 예.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남은 7월에 각종 이제 이 선거 운동 일정에서 1차 TV 토론에서의 그 어떤 노소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축할 만한 네. 모습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관건이죠. 예. 뭐 이번 주말에 캠프 데이비드의 모여갖고 가족회의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 네네. 정면 돌파를 택한 거겠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선을 지속하는 걸로 지금 아마 선택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계속 후보 사퇴론이 나오고 있지만은요. 예.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갑자기 혜성처럼 누가 지금 떠올라서 뭐 이 후보면은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를 수 있다라고 확정되면 이거는 아마 사퇴 압박은 더 높아지겠죠. 근데 후보를 교체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만큼의 승부를 벌일 수 있다라는 보장이 지금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미 민주당 경선에서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독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해리스 부통령 출마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해리스 부통령 후보 지지율이 좀 낮더라고요. 낮기도 하고요. 예. 지금 뭐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 네. 이제 그 경선에 나섰던 힐러리 클린턴 예. 미 전 국무장관이자 예. 영부인이었죠. 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은 여전히 미국 사회가 여성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의문을 제기를 해봐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실질적인 직무 능력에서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또 논란들이에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단순히 러닝메이트로 그냥 부통령 직위자로서는 여러 가지 인종 간 화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적합하지만 예.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지금 네. 뭐 노세 예. 예. 당선이 된다라고 해도 중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에 대한 인물로 적합하느냐에 대해서 부통령 자격 논란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카밀라 해리스가 대체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뭐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여겨지는 트럼프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팩트 체크 작업에서 거짓 주장을 더 많이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부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참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는 이유는 예. 예. 이게 전통적인 강점으로 인식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 게 아니라 전통적인 약점으로 되던 부분이 한 번 더 확인이 된 거예요. 물론 반복되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렇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때론 거짓을 얘기하는 별로 가책이 없는 인물이란 평판이 있기 때문에 원래 예. 거짓말을 잘하는 지지자들 인물이다. 입장에서는 별로 뭐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반대하는 예. 입장에서 또 그랬구나 하는 정도인데 이것도 만약에 반복이 되면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TV 토론이나 과정에서 2000년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를 찾아서 그걸 정확하게 그리고 알기 쉬운 용어로 지적을 해낼 수가 있다면 네. 뭐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작용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TV 토론 이후 이제 트럼프 대세론 관련 보도가 있다고 있는데 아직도 TV 토론 한 2번 더 남았다면서요? 2번 더 남았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니라 4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예. 그 과정 중에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전문가마다 분석과 전망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어떤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지금 진보 보수 갈려 있기 때문에 예측 불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도 아직 지금 어떤 대세를 점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그렇게 해요.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예. 양측이 생각하고 있던 리스크들이 의외로 크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사실 왜 대선 토론을 보통 9월에 시작하는데 당겼겠어요. 예.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겨서 이제 분위기를 이 김에 뒤집어 보자라고 그랬던 거군요. 참모진은 기획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생각보다 그게 약점으로 확 드러난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예. 이 자신감에서 한 얘기가 조금 더 우리가 흔히 그 시쳇말로 쓰는 말로 오버라고 얘기하죠. 예. 이게 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거짓말이 돼버렸다. 이렇게 되면 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우리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 대세론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방위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네네. 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당연히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한 방위 분담을 하지 않다라는 이것도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이 왜곡된 분야의 하나인 건데요. 예.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더좀 미국 내 한미 동맹에 대해서 특히 우리의 기여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발언이기도 해요. 예. 이거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더 압박을 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아마 이 갑작스럽게 지원을 철회하기는 사실상 그 미국 내 지지 세력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힘든 유럽 문제와는 달리 예. 이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대비는 예.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120일 정도 남았고 차전 박사께서는 아직도 예측 불허다. 그리고 4개월이나 남은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